안녕하세요. 한방 아린 채널 한의사 이아린입니다. 최근에 소아 아토피 피부염이 산모의 장내 미생물과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 연구팀은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아토피 소아 환자의 장내에 피칼리 박테리움 속의 일부 병원성 종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쥐 실험에서 모체 장내에 이 균을 주입하자 모체와 자손 모두 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특히 모체가 식이섬유가 부족한 사료를 먹었을 때 자손은 더욱 강한 염증과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피부 병변까지 생기는 걸 확인한 그런 연구인데요. 우리 장은 인체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거대한 면역 기관이자 미생물 생태계가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연구는 본인의 장 면역 상태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녀의 아토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다만 아토피는 단일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질환입니다. 이 연구는 단지 앞으로 더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만들고 아토피를 조금 더 잘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서를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이 아토피가 엄마 탓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책하시거나 원망하거나 오해하진 않길 바랍니다. 크게 산모와 태아기, 유소아기, 성인기 이렇게 세 식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모와 태아기인데요. 산모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로 태아의 면역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산모의 장내에서 병원성 공생균이 많거나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하면 모체의 전신 염증이 늘어나기 쉽고 그게 결국 태아의 면역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모의 관리 포인트. 첫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현미, 보리, 해조류, 채소류, 과일류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발효식품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치나 된장, 요거트처럼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 섭취를 늘려주세요. 반대로는 가공식품과 당류의 섭취를 줄여줍니다. 산모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장내 이런 염증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단세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질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계의 과민 반응을 가라앉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섬유 섭취 밑줄 짝이죠. 다음은 유소아기입니다. 아기의 장내 미생물은 출산 방식, 수유 방식, 항생제 사용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산모의 질과 장내 세균을 그대로 전달받으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또한 높아집니다. 또 모유 수유를 하면 모유 안에 들어있는 모유 올리고당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성장을 돕고 면역을 안정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채소, 곡물 섭취에도 신경을 써서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대로 항생제를 너무 빈번하게 쓰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틈을 타서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을 하고요. 사용 후에는 유익균 회복을 위한 식습관의 보완도 필요하겠죠.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균주가 아토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니까 유산균 영양제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기입니다. 성인 아토피는 대부분 만성화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피부의 장벽도 손상될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불균형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 과다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장내 염증을 키우고 결국 피부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인기 관리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관리입니다. 식이섬유, 발효식품, 오메가3 등이 풍부한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늘려주시고 당분, 가공식품은 줄이도록 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수면이 필요합니다. 장내 미생물도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수면, 각성 리듬에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활성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졸이 상승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장 점막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면역세포의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또한 특정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와 교대 근무자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축이 활성화되어 역시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장내 점막의 긴밀한 연결 부위, 이 타이트 정션을 약화시켜서 리키건, 장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 항원이라든지 독소, 미생물 성분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 면역계의 또 과민 반응, 전신 염증, 피부 증상 악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단세 지방산 생산을 늘려서 면역을 잘 조절하게 합니다. 운동 시 장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장의 운동성이 강화되면 좋은 균들이 번식하기 좋아지겠죠. 실제 중등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장에서 훨씬 다양한 장내 유익균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격렬한 이런 마라톤이라든지 극한 훈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점막의 손상과 투과성 증가를 일으켜서 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너무 극단적인 과도한 운동을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죠. 정리하자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서만 일어나는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은 소화기관을 넘어서 이 몸 전체 면역을 조율하는 중요한 허브이자 피부 면역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의 선택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이 이 내일의 장 건강, 나아가 피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장과 피부 면역이 더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